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들보다 훨씬 깁니다. 이 사실 여성들은 하늘이 보호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어 아마 자연이 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한 장치의 일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장치가 여성인 경우에 갱년기를 지나면서 이제 폐경이 되면서부터는 사실 굉장히 큰 변화를 맞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적기 때문에 오늘 저는 심장내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갱년기 즉 폐경을 겪고 난 이후에 심장이 어떠한 변화를 마주치게 되는가 하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인제 갱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제 여성인 경우에 인제 폐경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이 폐경이라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의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정의상으로 보면은 여성이 1년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 1년 이상 연속 12 개월 이상 연속되어서 생리하지 않는 상태를 폐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이제 50세 전후에 생기는데 개인차는 굉장히 심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인제 그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는 열감, 또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수면 장애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아니면 정서적인 또 육체적인 변화도 오는데 실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 더해 가지고 '심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올까.' 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변화의 뒷면에는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갱년기, 폐경기를 겪으면서 여성 신체에 있던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가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여성의 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 여성 심장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이러한 Go Red이라고 그러는 사인을 만들어서 여성 심장 건강을 좀 더 정확하게 자세히 지켜봐야 된다 하는 의미의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미국 심장협회에서 여성들의 심장을 잘 돌봐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캠페인의 로고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미국 심장협회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심혈관 질환은 여기서 인제 아주 굉장히 강조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혈관 질환은 여성에 있어서 넘버 원 킬러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 보시게 되면은 20세 이상 여성의 45%는 이미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여성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장병, 심장질환 하면 남성들한테 굉장히 많고 여성은 별로 없는 질환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보면은 20세 이상 여성의 45%는 이미 심혈관 질환의 어떤 형태든지 가지고 있다는 게 있고요. 또 가임기 여성의 절반 이하만이 건강한 심장 혈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여성들도 상당히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에 굉장히 크게 노출되어 있다. 다만 이게 어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표면 부위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성인 경우에는 폐경, 임신도 그래요. 사실 임신 자체 또 우리가 임신이라고 그러면은 임신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분만하고 나면은 깨끗해지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임신 자체도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임신, 폐경 모두 심혈관 질환의 상당히 위험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갱년기 여성의 심장 건강과 관련된, 저는 물론 뭐 심장내과에서 산부인과 의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일하고 있는 전문 영역에서도 여성들, 갱년기를 지난 여성들이 겪는 심장 이상을 호소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폐경을 겪게 되면은 급격하게 신체상의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 좀 후끈거리고 잠이 잘 안 오고 가슴이 두근대고 이런 약간은 특이적인 증상 외에도 실제적으로 몸에 변화가 옵니다. 이 변화가 오는 것들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선 복부 비만. 이게 그냥 뭐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생기는 비만이 아니라 여성들한테는 폐경을 지나면서 실제적으로 저런 대사에 변화가 오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혈압도 올라가고 또 고지혈증 LDL이 올라가기도 하고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고 혈관 기능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인제 수면 장애든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그 변화의 뒷면에는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는 호르몬이 숨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호르몬, 여성에서 나오고 있는 호르몬이 상당한 심장 보호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같은 겁니다.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개선시키고 항산화, 항염증 효과 이런 것도 있고 혈관 내피세포 보호 및 재생, 항혈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 이거 에스트로겐은 심장약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예요.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아주 훌륭한 심장약들도 이런 작용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대단한 그 아주 긍정적인 훌륭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몸, 특히 여성의 어 어 예 가임기 여성, 젊은 여성들한테는 이런 그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서 어 여성을 이러한 그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제 이게 그 폐경을 겪게 되면서 이 에스트로겐의 보호막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보호막에 의해서 아주 잘 보호받고 있던 여성의 신체 심장이 갑자기 그런 보호막이 없어지면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성에 생기는 심장병이 그러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아 보호막이 있다가 그냥 없어지니까 그러면 남자들하고 그냥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보다 생각보다 좀 더 나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폐경을 겪게 되면은 심장에 인제 변화가 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증해요. 그래서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실제 남성보다 훨씬 더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폐경을 넘게 되면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하고 대사도 변화하죠. LDL 증가되죠. 혈관, 심장 구조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의 그 관동맥에 칼슘이 어 침착이 되는 게 나이 들면 이제 칼슘이 조금씩 침착이 되는데 그 침착이 되는 속도도 여성에서 폐경기 이후에 훨씬 더 급격하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부정맥, 심부전 생기는 위험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보시게 되면은 야 그 에스트로겐이 그 여성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었던 작용이 그게 정말 대단한 작용이다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보호작용이 보호막이 없어지자마자 이러한 여러 종류의 심장의 위험성이 다가오는 거 보면은 그걸 느낄 수 있죠. 질문이 들어온 게 있나요? 사람 님이 갱년기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데요. 약 종류를 바꾸는 과정에서 많이 힘든데 적응 기간이라 힘든 건지 약이 안 맞아서 힘든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요거는 이제 그 호르몬제가 언제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어떠한 형식의 호르몬제가 있고 그게 가지고 있는 효과는 어떻고 그게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무엇이냐 하는 거는 후반에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이 폐경기 여성의 심장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경기 전의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심장이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는데 폐경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그 보호막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령으로 보면 남성들보다는 10 내지 15년 정도 늦게 발생해요. 근데 폐경이 지나는 순간에 위험도는 아주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남성인 경우에는요. 남성이 동맥경화라는 그 변화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젊은 나이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중년 정도 40세 정도의 중년이 되면서부터는 동맥경화의 본 모습이 혈관도 변화시키고 따라서 그것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고 여기저기 이제 조금씩 그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남성들인 경우는 그게 시간에 걸려 가지고 완만하게 진행이 돼요. 여성인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의 보호막 때문에 안전하게 있던 심장이 보호막이 없어지면서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폐경이 지나게 되면은 그 위험성이 급격하게 상승돼요. 그래서 아니 젊었을 때는 그런 그 심혈관의 문제라는 건 전혀 난 모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나이가 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기냐. 그냥 '나이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조화가 있는 겁니다.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의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이 있는 여성들을 보게 되면은 90%가 50세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어 젊은 연령에서는 혈압 뭐 일반적인 혈압은 좀 있긴 하지만 혈압으로 인해서 심장에 변화가 오는 정도의 그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젊은 여성한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인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증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님이 "기회수축 부정맥이 심부전이나 심장마비로 갈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주셨네요. 이거는 제가 이 비욘디를 통해 가지고 영상에 한번 아주 깊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심실기회수축 하고 이제 얘기 들으면은 병원에서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고 또 어떻게 인터넷 뒤져보면은 심장마비 뭐 심부전 급성 심장사 이게 다 그 부정맥 때문에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러한 이야기만 듣게 되면 벌써 이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야 이거 나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실제 이런 기회수축 부정맥이 뭐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회수축 부정맥은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그 부정맥 중에서 극히 일부의 부정맥이 위험한 부정맥이 있어요. 그 위험한 부정맥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한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비욘디에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강의한 적도 있었고 제 블로그 네이버에 제가 블로그를 어 쓰고 있는데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도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답은 뭐냐면은 기회수축 부정맥 중에서 극히 일부만 위험하다. 대부분의 기회수축은 그렇지 않다. 다만 그걸 감별할 필요는 있어요. 그 부정맥이 처음에 나타날 때는 그저 빙산의 일각으로 모양만 보이기 때문에 이놈이 그 안쪽에 위험한 건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를 확인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걸 판단하는 거는 의사, 심장의사, 부정맥 의사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건 맡기셔야 돼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인제 폐경 중에서도 조기 폐경이라는 게 있어요. 40세 이상의 이전에 폐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폐경이 일반적으로 인제 50세 전후에서 생기는데 좀 더 일찍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기 폐경이라고 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난소를 조기에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기 폐경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질환의 위험성이 40% 증가되고 심방세동이나 심부전이 생길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진다. 조기 폐경인 분들, 조기 폐경을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부인과적 수술을 통해서 난소를 제거한 분들은 특히 저러한 위험에 더 일찍 노출되고 따라서 여성들이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훨씬 더 심혈관 질환에 대한 그 방비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인제 폐경 후에 여러 가지 인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심혈관 쪽에 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부정맥이에요. 부정맥에서도 특히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 부정맥입니다. 이 부정맥에 대해서는 제가 비욘디에서도 그렇고 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편 굉장히 중요한 부정맥이거든요. 많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요. 또 블로그에도 텍스트로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이 병이 어떤 병인가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폐경후 여성의 25%, 그러니까 폐경을 겪는 여성이 10명이 아니 4명이 있으면은 그중에 한 분은 여생을 살면서 심방세동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요. 젊은 연령에는 뭐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극히 드물게 생겨요. 근데 이건 남성, 여성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데 60대, 70대가 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해요. 여성인 경우에는 심장병이 좀 덜 생긴다고 했지만 폐경후 여성의 4명 중에 1명꼴로 여성에서 심방세동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간단한 중대한 문제는 아닌 거죠. 상당히 중대한 문제인 거죠. 더군다나 이 조기 폐경하고 관련성은 훨씬 더 크다고 되어 있고 부정맥으로서는 심방세동이 가장 중요하지만 심방조동이라고 해서 심방세동에 사촌볼 되는 부정맥도 있고 심실조기수축이라고 해서 굉장히 흔한 부정맥도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심장내과 찾는 분들은 보면은 남성인 분들은 그저 중년 이상 된 분들이 연령별로 아주 다양한데 여성인 경우에는 젊은 여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천성 심장병 아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폐경기를 겪고 나서 50대 이후에 50대, 60대 이후에 여성들의 숫자가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부전도 잘 생겨요. 특히 이제 조기 폐경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기 폐경이 있게 되면은 50세 이후에 정상적인 폐경, 일반적인 폐경이 생기는 경우보다 신부전의 그 위험성이 39%, 40%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폐경은 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조기 폐경을 겪은 분들은 본인이 특별하게 증상이 없고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요. 혈압 얘기가 있는데요. 이 혈압도 60살 넘게 되면은 고혈압의 발생이 여성에서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예, 고혈압 하면은 주로 이제 남성에서 많이 생기는 병. 그리고 여성은 좀 덜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60살이 넘게 되면은 고혈압의 발생이 여성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참 충격적인 얘기죠. 아마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고혈압의 발생이 여성이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여성 환자분들 이제 되게 혈압이 처음 높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은 병원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저연에는 저혈압이었다고 혈압이 생기는 게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뒤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또 혈압이 높은 분들에서는 참 또 이 위험한 게 뇌졸중의 위험이 남성보다 더 커져요. 이게 지금 여 밑에 나와 있는 숫자가 뭐냐면은 그 뇌졸중의 위험이 뇌졸중은 언제 더 잘 생기냐면은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잘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인 경우에는 120에서 130 사이의 혈압,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혈압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혈압의 기준을 140 이상으로 혈압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성인 경우 140 이상이면 고혈압이에요. 근데 여성인 경우에 120에서 130 사이니까 이거는 고혈압 정의에는 안 들어가고 고혈압 전 단계 정도로 치는데 고혈압 전 단계 여성이 고혈압인 남성하고 뇌졸중의 위험은 더 마찬가지로 똑같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성인 경우에는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뇌졸중, 중풍 발생의 위험성은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폐경을 겪게 되면 혈압도 더 잘 발생하고 똑같은 혈압이라도 남성에 비해서 뇌졸중의 위험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 있어요. 심근경색도 위험성이 커져요. 고혈압, 당뇨병 이런 동맥경화의 위험 요소가 있게 되면 심근경색이라는 병이 잘 생기잖아요. 심근경색이라는 병은 심장으로 가는 동맥혈관이 동맥경화로 좁아져 있다 어느 순간에 탁 틀어막히는 거죠. 틀어막히게 되면은 심장의 혈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이하 부위의 심장 근육이 괴사가 오는 거예요. 경색이 오면서 괴사, 즉 심장 근육이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면은 거기서 아주 위험한 부정맥이 생겨서 급사가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서서 그 위험 단계를 넘긴다 하더라도
심장 근육이 손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심부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병인데, 아마 그 뭐 스텐트 하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당뇨가 있으면 이게 잘 생기거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면, 흡연 뭐 이런 게 있으면 잘 생기는데, 똑같이 당뇨가 있어도 심근경색증의 위험성은 여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얼마나 우리 몸에, 특히 여성을 보호해 주는 작용이 얼마나 컸던 걸 알 수 있어요. 그 보호막이 없어지는 순간에 혈압 잘 올라가죠. 또 뇌졸중 잘 생기죠. 심근경색증 생기죠. 부정맥도 잘 생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특히 여성, 그 폐경기를 넘어간 그러한 여성들을 위한 홈페이지 따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그 단계까지는 좀 오지는 못한 것 같고요. 우주님 조기 폐경 진단 받았는데 잠에서 깼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을 잘 쉬고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 이거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요. 이건 참 좀 이 질문만 봐 가지고는 판단이 쉽지 않아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하는 증상은 사실은 부정맥의 증상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폐경이 있게 되면은 심방세동이나 심부전 등의 그 심장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저 증상이 진짜 심장 아니면 부정맥이 일어나는 증상인지, 아니면은 조기 폐경으로 인해서 인제 그냥 호르몬 밸런스 때문에 저런 증상이 오는 것인지, 저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저거는 '방치하면 위험할까요?' 하고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고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으셔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폐경기 증상이 시간이 가면 좋아지느냐? 일반적인 폐경기 시간 증상 자체는 시간이 가면은 어 호전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게 단순한 폐경기 증상인지 아니면 폐경기에 이상 심장의 이상이 발생한 건지는 사실 판단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조기 폐경이 있었기 때문에 심장 진찰을 꼭 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까망하양 님, "심장 초음파를 하면은 심근경색인지 부정맥인지 알 수 있나요?"라고 말씀하셨네요. 심장 초음파라고 하는 검사는요, 심장의 그 구조적 이상을 살펴보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심장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고, 또 심장 근육이 있고, 오른쪽 심장, 왼쪽 심장, 또 심방, 심실 4개 방으로 나눠져 있고, 근육이 있고, 또 거기에 판막이 있고, 이런 게 다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초음파를 하는 이유는 저러한 구조적인 이상을 보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심장 근육이 축하고 유한하면서 혈액을 내보내는데, 그 혈액을 내보내는 힘, 그러니까 심구혈율이라고 그래요. 심장의 수축 기능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심장의 그 근육 중에서 일부가 손상해 가게 되면은 운동이 딴 부분은 괜찮은데 그 부분만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심근경색 자체를 진단하는 것보다는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심장 근육에 손상이 가게 되면은 그 손상 간 부분이 운동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저게 급성 심근경색증인지 아니면 심근경색증을 앓고 난 흔적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그것 자체를 판단하는 거는 초음파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장의 구조적인 이상이 있으면서 부정맥이 생기는 수도 있고, 또 심장의 구조는 말짱하면서 아주 튼튼하고 말짱하게 생긴 심장이면서도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해 가지고 부정맥을 100%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부정맥은 심전도라고 그러는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심전도 뭐 다 뭐 체크해 보셨을 텐데, 심전도, 그다음에 심전도를 체크하는 시간이 불과 10 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발생하는 부정맥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홀터 검사를 해서 24 시간 하는 거, 그다음에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장시간 패치형 웨어러블 심전도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3일 이상 7 일, 10일 이때까지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을 진단하는 거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답이 한번 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인제 보여 드리는 게 바로 이게 미국 심장협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폐경기라고 얘기하자면 폐경기라는 게 그렇게 하나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폐경기도 저렇게 단계로 나누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폐경 전부터 이미 심혈관 질환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것이냐? 그건 뒤에 나옵니다. 폐경기는 12개월 이상 생리가 없어지게 되는 연속된 12개월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폐경기라고 얘기하고 실제 폐경기라는 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폐경 전 단계, 폐경기, 그다음에 폐경 이후 이렇게 나눕니다. 폐경 이후는 훨씬 더 긴 기간이죠. 인생의 40% 정도가 폐경 이후의 시간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시간 동안에 4명 중에 1명 걸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생기고 심방세동 때문에 뇌졸중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단계에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특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폐경 이후의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심장과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심혈관 계통의 그 요소, 폐경기를 겪게 되면 심혈관 계통의 요소로 이제 들고 있는 게 증상으로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얼굴이 홍조가 온다든지, 밤에 땀이 막 나는 것 같다든지, 우울감이 있다든지,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뱃살이 늘어난다든지, 그다음에 혈관이 좀 약해진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대사증후군, 혈압,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지고 중성 지방은 올라가고 허리가 굵어지는 이런 것 중에 세 가지가 넘어가게 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심장 질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서 꼭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죠. 여성은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도 폐경기 이후에 훨씬 더 남성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뇌졸중의 발생도 훨씬 더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어 폐경기를 지난 여성 중 5명 중에서 1명에서 중풍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건 물론 미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는 사실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어쨌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거예요. 그다음에 매년 남성보다 사망하는 인원이 미국인 경우에 5.5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으로 인한 사망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다. 여성의 사망 원인 3위고 연 9만 명이 발생한다. 이게 미국 데이터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도 굉장히 시사하는 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숫자만 다르지 저 위험성은 거의 비슷할 거로 봐요. 그러면 여성에서 이러한 뇌졸중이 누구한테 더 많이 생기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임신. 우리가 잘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임신 자체도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돼요. 거기다 임신 중독증 당연하고요. 피임약. 그다음에 여성의 갱년기 치료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치료하잖아요. 그 호르몬 치료도 사실은 뇌졸중을 높이는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올 텐데 이 호르몬 치료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물론 증상도 좋아지고 몇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치료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편두통이 있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성인 경우에 여기에 해당된다면은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런 점을 갖다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질문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닷가님. 저는 심근경색이 갑자기 와서 스텐트 1개 삽입한 지 3년이 돼 간다. 어떤 날은 다리가 저릴 때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고 스텐트는 3개밖에 삽입 못 하나요? 하는 질문을 하셨네요. 심근경색증은 말씀드린 대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혈관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탁 막혀버리는 질환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치료는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가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예요. 그러고서는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약을 먹는 치료가 이제 중요한데 심장의 혈관이 크게 세 가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혈관 하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 하나, 왼쪽으로 가는 혈관 중요한 가지에서 2개가 나눠져 가지고
결국에는 3 개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3 개의 혈관 중에서 어디 한 군데 이상이 스텐트 1개 삽입하셨다는 거는 그 혈관 중에 어느 한 군데에서 혈관이 협착이 와서 스텐트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질문은 3 개밖에 삽입 못 하느냐는 심장에 혈관이 3 개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의 길이라는 게 뭐 스텐트의 길이는 굉장히 짧거든요. 뭐 몇 미리 정도 미리 정도거든요. 미리나 기껏해야 한 1cm 뭐 1.5cm 아무리 길어봐야 뭐 1cm 정도인데 혈관의 길이는 그보다 훨씬 길어요. 7-8cm 뭐 10cm까지 되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좁아지게 되면 거기에 스텐트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하 부위에 또 좁아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또 스텐트 하고 그 밑에 또 그러면 또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쪽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스텐트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리가 저릴 때가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리가 저리다는 거는 약간은 비특이적인 증상이에요. 저거 원인은 상당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 심근경색증이 있었던 분이니까 저기에 연관돼서 생각을 한다면은 심근경색증이라는 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혈관이 좁아지는 게 꼭 심장 혈관만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심장 혈관이 좁아진 분들은 다른 혈관, 다리 쪽의 혈관이 좁아질 수도 있고 뇌혈관이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리가 저린 게 그 다리 쪽에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 심장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의심을 갖는 거고요. 아마 신경과 의사라면은 다리가 저린 게 무슨 신경계통의 이상이 아닐까 의심할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나 그렇다면은 척추 쪽에 의심을 하겠죠. 그래서 저거 말씀만 들어 가지고 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엔젤님, 심장에 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네요. 이게 갈 길은 먼데 심부전의 원인은 무엇이냐? 치료약은 어떤 것이냐? 평생 먹어야 되느냐? 심부전이라는 것은 심장의 기능이 부전, 완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심장의 기능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혈액을 내보내는 펌프잖아요. 예. 정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을 충분히 받아서 아주 강력하게 짧은 시간에 확 짜서 혈액을 내보내는 게 이제 심장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심부전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심근경색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심장의 근육이 손상이 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강력하게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고 약간은 약하게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액이 자꾸 정체가 되잖아요. 근데 심장에서 혈액이 정체가 되면 그 영향이 뒤에 어디에 묻히게 되면은 폐에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폐의 혈액이 자꾸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충혈이 되고 폐에 부종이 생겨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충분히 잘 안 되죠. 숨이 차지게 됩니다. 심부전이 생기게 되면 이제 왼쪽 심장에 심부전이 생기게 되면 숨 찬 것이고 오른쪽 심장에 심부전이면 다리가 부어요. 다리가 붓고 배가 붓고 복수가 차고 간이 붓고 이런 것들이에요. 치료약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심부전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 혈관이 나빠서 그러면 혈관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근육의 원인이 있으면 근육을 치료하는 건데 근육 치료는 별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약은 심부전에 관련된 치료는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는 우선 생활을 조심하는 것이고요. 생활을 어 아주 힘들게 심장에 부담을 주는 건 좋지 않고요. 적정한 정도의 운동은 심장 재활에 좋고 그다음에 음식을 아주 싱겁게 먹어서 심장에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짜게 먹게 되면은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장이 처리해야 되는 혈액 볼륨이 늘어나요. 심장이 그렇지 않아도 약해 죽겠는데 거기에 처리해야 될 혈액이 더 늘어나게 되면 심장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싱겁게 잡수셔야 되고 참 심부전 원인 중에서 또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혈압이에요, 고혈압.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심장이 자꾸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 치료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또 다행히도 심부전의 치료약들이 아주 기가 막히고 훌륭한 약들이 많이 개발된 게 있어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SGLT2 이니비터라고 그러는 약.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소개해 드린 게 있으니까. 그런 약들이 나오고 사실 심부전을 치료하는 아주 그 기발하고 정말 효과가 좋은 훌륭한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치료하시면은 좋습니다. 평생 먹어야 되느냐? 그것은 심부전이 발생한 어떠한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심부전도 있거든요.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제 심장을 손상을 갖다가 바이러스가 빠지면 심장이 회복되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혈압성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 근육을 침범하는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제 평생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또 부정맥도 있습니다.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도 심부전을 일으키거든요. 엔젤 님이 인제 궁금하신 게 많으시네요. 심실세동의 원인은 무엇이냐? 심실세동의 원인은 어 심실세동이라는 건요. 심장 부정맥 중에서 마지막 부정맥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직전의 부정맥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부전이 아주 심해도 심장이 버티다 못하면은 결국 심부전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위험한 심실 부정맥이 생겨서 그게 심실세동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심근경색증에서 혈관이 틀어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아주 정기적으로 예민해서 거기서 심실세동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런 게 심실세동이 결국 심장마비가 오는 게 심실세동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심실세동은 심장 초음파로 진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부정맥의 일종이고 부정맥은 심전도로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사망 직전의 부정맥이기 때문에 저걸 뭐 진단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어 글쎄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사망하는 순간에 우리가 심전도를 보게 되면 이제 심실세동 부정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준 님은 심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고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은 또 그 남성보다 그 생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똑같이 뇌졸중을 앓고 나서도 한 번 뇌졸중을 앓고 나서 다음번 뇌졸중을 겪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근데 치료는 남성보다 조금 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이 그 뇌졸중이 인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수준의 고혈압이라도 여성 뇌졸중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임신의 합병증으로 이건 평생 가는 수가 많아요. 또 똑같은 뇌졸중도 남성과 여성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증상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뇌졸중의 그 사인이라고 하는 건 FAST예요. F는 face 이 안면이 한쪽 안면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가령 뭐 말이 잘 안 되거나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물이 한쪽으로 새는 한쪽의 안면 마비. 그다음 A는 암이에요, 암. 손을 갖다 이렇게 들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한쪽 손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고요. S는 스피치예요, 스피치. 말이 어둔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가갸, 거겨, 라랴, 러려 이렇게 시켜 보면은 발음이 아주 명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저런 게 나타나면은 T는 타임이에요. 신속하게 병원을 가야 된다. 112로 빨리 불러서. 왜냐하면은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막힌 혈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뇌를 비가역적으로 파괴시켜 버려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혈류를 통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 FAST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저기에 더해 가지고 속이 미스거린다거나 아니면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이 더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상도 다를 수 있다. 특히 여성에 많고 또 뇌졸중 후에 삶의 질 저하는 남성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활 예방 이거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예방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꼭 갱년기를 지난 폐경기의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이고 여성이고 나이와 상관없이 이러한 생활 예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흡연 당연하죠. 건강한 식사, 운동, 몸무게,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혈당 관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질환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질환, 뇌졸중, 뭐 기타 등 어떠한 성인병, 당뇨병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예방하는 생활 예방이라는 건 똑같다. 아까 이제 운동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운동은 이거를 갖다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권해요. 매주 150분 정도의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매주냐. 이거는 연구하는 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도 150분. 저걸 나눠 가지고 일주일에 뭐 30분씩 해서 5번 해도 되고요. 어쨌든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걷기, 수영, 자전거. 그러니까
운동 중에서 그래도 땀이 좀 날 정도의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런 운동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일 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근육 운동 같이 하라고 돼 있어요. 뛰는 게 좀 어려운 연세 드시게 되면 이제 뛰거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걷기도 사실 아주 좋은 운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 걷는 것에 관련된 그 연구 보고도 있는데요. 건강해질 확률이 34%. 2,500 걸음만 걸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만보 걷기를 꼭 하는데 만보를 걸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 정도 아니라도 하루에 2,500 보만이라도 걷게 되면 건강해질 확률이 좋아지고 하루 1 시간을 걸면은 오래 살 확률이 40% 증가된다 그러고 건강이 좋아질 확률 60%. 하여튼 무조건 앉아 있지 말아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TV 보면서 있지 말아라. 무조건 일어나서 걷든지 뛰든지 하여튼 앉아 있지 말아라 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음식은 뭐 이것도 역시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야채, 과일, 통곡물, 칼로리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나쁜 지방이나 소금을 줄이는 거, 건강한 식단. 미국 심장협회에서 이건 미국 심장협회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데 대시 식단하고 지중해 식단.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제가 이 비욘디에서도 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에 대시라는 게 뭐냐, 지중해 식단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혈압 관리는 고혈압은 뭐 아주 중요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어요.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혈압 측정하는 방법도 제가 제시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혈압 측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침 혈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다녀와서 소변 보고 나서 그다음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꼬거나 그러지 않고 다리를 편안하게 바닥에 둔 상태에서 최소한도 5 분간 안정된 이후에 혈압을 재라. 특히 혈압은 이 팔목 혈압계나 손가락 혈압계는 아니고 이 상완에서 재는 혈압계를 재라. 괜찮은 혈압계를 재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2번 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혈압 재는 방법입니다. 혈압을 잰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인제 저는 당연히 이제 혈압을 관리하는 분들한테 꼭 혈압 재는 공책을 드리거든요. 그 공책에 보면은 이제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혈압을 재셔야 되고 공책에다 이렇게 적어 가지고 오십시오 한다고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나는 혈압이 괜찮은데 왜 병원 오면 높냐?" 이렇게 말씀을 그중에는 물론 이제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혈압을 낮 시간에 아주 편안하게 낮 시간에 재거나 또 운동을 하고 나면 혈압이 좀 떨어지거든요. 목욕하고 나면 또 혈압이 떨어져요. 그때 잰 혈압은 좋은데 왜 병원 오면 올라가냐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면 높아요. 아침 혈압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 혈압을 올라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혈압 관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혈압 재는 방법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 있고 콜레스테롤 관리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식이요법,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을 제한하고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먹고 견과류, 등푸른 생선, 운동 아까 말씀드린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주 3 내지 5회 30분 내지 50분 근육량 측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약 치료하시는 거예요. 또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이 의외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약이 필요한데 약을 권하면은 "아 나는 약 안 먹고 내가 한번 해 보겠다." 혈압도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혈압 관리라든지 당 관리라든지 성인병 관리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경우에 초진으로 오셨을 경우에 당장 처음부터 혈압약이나 약을 권유하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생활을 조심하십시오 합니다. 조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조심해는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약을 드셔야 됩니다 하면은 약 드시는 걸 굉장히 꺼려해 가지고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요즘 현대 의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어떠한 질환이든지 간에 조기에 일찍 치료하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볼 때 예후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거는 뭐 혈압도 마찬가지고 고지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괜히 약을 먹는 거에 대한 그 거부감 때문에 자꾸 그걸 늦출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죠. 그다음에 혈당 조절은 아침 공복 혈당 100이 목표입니다. 담배와 술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 우울증, 수면 장애가 있으면 심장병이 두세 배 증가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돼요. 하는 방법은 명상,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고, 이거 가지고 잘 안 될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무조건 관리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도움 받는 게 필요하고요. 당근 주스님이 질문 주셨네요. 심장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심부담도가 14,000,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심부담도라는 검사는 제가 아마 뭘 좀 잘 못 들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어 자율신경도 안 좋아서 평균 심부담도 부정맥의 부담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이건 뭐 표현이 정확치 않고요. 심박동도도 높고 심장 안정도도 좋지 않다. 이거 아마 자율신경 검사에 나온 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군요. 자율신경 검사는 그런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상태를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심장 박동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보는 게 있거든요. 심박 변이도라든지 혈압 수치, 이런 몇 가지를 봐 가지고 자율신경 상태를 봐서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다, 부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다, 심박수의 변이도가 어떻다든지 몇 가지를 좀 표현을 하고, 그 나름대로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저게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 당시 검사할 당시에 본인의 상태가 건강 상태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변이가 있게 나오기 때문에 저기에서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어 예. 또 갈까요? 예. 인제 폐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폐경이 결국에는 여성이 폐경 전까지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는 그 호르몬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심장, 혈관 쪽에 상당한 어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근데 이제 폐경이 되면서 그 보호막이 없어지면서 심혈관 질환에 크게 노출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 없어진 호르몬, 그걸 보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호르몬 보충 치료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보충만 하면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보충했더니 증상은 좋아지는데 의외로 더 안 좋은 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호르몬 치료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됐어요. 즉 우선 폐경 호르몬 치료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중등도 내지 중증의 아주 심한 안면 홍조나 야간 발한 등의 혈관 운동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도 웬만한 증상은 대부분 시간이 가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대상을 한다. 그다음에 비뇨생식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하긴 한다. 하지만 딴 치료가 있으면 딴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호르몬 치료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전신 호르몬, 경구 약으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패치, 젤, 뭐 스프레이 하는데 호르몬도 에스트로겐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고 에스트로겐에 프로제스테론을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자궁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따라 다르고요. 또 국소에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지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목적은 비뇨생식기 증상 완화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 저런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복용하거나 투여받는다 그래 가지고 심장이 좋아지거나 그런 근거는 없어요. 외려 심장에는 좋지 않다 하는 근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폐경 후 호르몬 치료의 효과와 위험성을 갖다가 보게 되면, 효과는 증상은 확실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안면 홍조나 발한, 질건조는 확실히 좋아지고 골밀도나 골절 위험도 줄어들고 삶의 질, 그러니까 증상으로는 상당히 호전이 오는데, 문제는 치료를 했더니만 증상은 좋아졌지만 심혈관 질환, 뇌졸중, 혈전증의 위험성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든 다음에 시작했더니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 겉으로 보는 증상은 좋아졌는데 잘못하면은 심장으로 인해서 더 위험해질 그렇지 않아도 폐경을 겪으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커지는데, 거기에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그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내는 실제 에스트로겐은 아닌 그 대체용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유방암의 위험성도 증가된다고 그러고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도 증가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폐경후 호르몬 치료를 꼭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부인과 또 이런 유방 진찰, 심혈관 진찰을 갖다가 꼭 정기적으로 할 걸 권합니다. 그래서 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시고요. 치료 원칙이 있는데 증상이 아주 심한 60세 미만, 60세 넘어가서는 거는 또 별로 권하지 않아요. 60세 미만인 경우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되게 증상이 호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폐경후 10년 이내의 여성에 한해서 하고 여기 보세요. 최저 용량 가능한 한 쓴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적은 용량을 가능한 한 최단 기간 작게 쓰라는 얘기예요. 작게 쓰는 거. 예. 하고 개인별 위험도 평가 및 주기적 재평가를 해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암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장병 이런 몇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암 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꼭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해서 진짜 이분한테 필요한가를 갖다 판단하고 사용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제일 밑에 거 보는 것처럼 이 에스트로겐 폐경에 심혈관 질환이 증가되는 게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보충하게 되면은 심장병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운동량을 늘려라. 아니면 운동을 못할 것 같으면 활동량이라도 늘려라. 최소한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줄여라 하는 것. 그다음에 식사를 건강하게 해라. 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시 다이어트든지 아니면은 메디터리언 다이어트 지중해 식사 건강식으로 해라. 담배는 절대 피우면 안 된다. 그다음에 잠을 충분히 자라. 잠은 7시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7시간 이상도 좋지 않고 그 이하는 물론 나쁘고요. 스트레스 관리해라. 그다음에 본인의 숫자를 꼭 기억해라. 숫자, 혈압 수치, BMI, 그 체 체중이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체중 얘기하시면 체중, 콜레스테롤, 혈당 이 네 가지 숫자는 항상 꼭 기억을 해서 자신의 변화를 갖다 꼭 어 측정하고 있어라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제가 오늘 드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자고 여자고 겪는 얘기지만 특히 여성에 있어서 폐경기를 맞으면서 갱년기를 지나서 폐경기를 맞게 되면서 심장과 혈관 쪽에 오는 그러한 커다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이유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우입니다.